여러분, 얼마 전에 미시건에서 1급 아동학대로 체포된 켈리 브라이언 사건 아시나요?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아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고 있는 엄마가 아닌가. 이 켈리라는 34살 된 엄마가 애들이 4명이 있는데 2020년쯤에 이사 가면서 애들 4명 중에 막내만 아빠한테 보내고 나머지 3명은 집에 두고 자기만 이사를 갔대요. 근데 2달 전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. 작년 10월부터 렌트비를 안 냈는데 12월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안 된다고, 자기 테넌트가. 세입자가 괜찮은지 걱정된다고 경찰에 웰페어 책을 요청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랑 집주인이랑 이 집에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쓰레기에 곰팡이, 배설물로 꽉 차서 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쓰레기가 막 1m씩 쌓여 있었다고 해요.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야. "Hello? 누구 있어요?" 하는데 아무도 없어.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데 배설물과 쓰레기가 쌓인 화장실에 여자애 둘이 숨어 있고 옆방에는 남자애가 숨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얘네 나이가 12살, 13살, 15살. 입은 옷에도 막 똥이 묻어져 있고 심지어 여자애들은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. 발톱이 너무 길어서. 얘네가 막 경찰 보고 벌벌 떠니까 경찰이 "얘들아, 우린 너희 구해주러 온 사람들이야. 우린 너희를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야." 무슨 말을 시켜도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. 일단 얘네를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막 미친 듯이 흥분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. 어찌저찌 해서 앰뷸런스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얘네가 이도 몇 년 동안이나 안 닦아서 이 닦으라고 했더니 양치질 하는 법을 몰라. 응하고 물 내릴 줄도 몰라. 자기 집에 있던 변기는 물이 안 내려갔거든. 응아하고 휴지를 아예 안 써. 자기 집에는 휴지가 없거든. 그냥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본 거예요. 이뿐만 아니라 여자애들은 몇 년 동안이나 집 밖으로 나와본 적 자체가 한 번도 없고 남자애는 집 마당에 딱 2번 나와봤대. 한 번은 메일박스 체크하러, 또 한 번은 잔디가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서 잔디를 너무 만져보고 싶었다고. 왜 집 밖으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.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. 그래서 거의 4-5년 동안 이 셋이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. 아니, 이게 지금 202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. 이 애들 중에 한 명만 아빠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첫째, 둘째, 셋째랑 막내랑 아빠가 달랐다고 해요. 그럼 이 3명의 아빠는 어디 있었냐? 2022년에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애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법원에 양육권 소송도 하고 했는데 이 엄마는 애 찾겠다는 아빠 상대로 법원에 개인 신변보호 신청하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애들 아빠가 교도소 간 이유랑 연관돼 있지 않나.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. 이 애들이 살던 집이 타운하우스였는데 타운하우스들은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. 근데 이웃집에서는 이 집에서 나는 악취가 1도 안 느껴졌대요. 진짜로. 근데 진짜 이 집 문 열기 전에는 집 근처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났다고 해요. 이 문을 열면 숨도 못 쉴 만큼 악취가 심한데, 그래서 이웃들은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애엄마가 집 앞에 있는 걸 봤는데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웃들은 이 집에 애들이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. 한 이웃은 이 집 앞에 지나가는데 창문에서 애들이 막 손 흔들면서 "Hey, nice car! 차 멋있어요."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웃고 지나쳤다고 합니다. 이 이웃들은 아내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.
경찰의 첫째 남자아이 인터뷰에 의하면 2020년 봄이나 여름쯤부터 애들이 방치된 걸로 추정된다고 하는데, 이때가 코비드 락다운 시절이죠. 2020년 이후로는 엄마랑 신체 접촉해 본 적도 없고,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위생과 관련해서 애들한테 해준 건 2020년에 쓰레기 봉투 몇 개랑 장갑, 그리고 페브리즈를 놓고 간 게 전부라고 해요. 그럼 이 세 명의 애들이 밥은 어떻게 먹었냐? 첫째 남자애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면 엄마가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가거나 딜리버리를 시켜주고 한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 또 떨어지면 엄마한테 연락하고. 근데 진짜 딱 죽지 않게 먹을 것만, 음식만 사주고 뭐 화장지, 샴푸, 비누 이런 위생에 관련된 그런 용품은 하나도 안 사줬다고 해요. 그나마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음식 배달시켜주다가 점점 그 기간도 길어져서 굶는 날도 많았고, 나중에는 겨우 식빵 하나로 3-4일을 버텨야 했다고 해요. 식빵 한 덩이로 이 한창 클 10대 애들 셋이 3-4일을 나눠 먹고 있었던 거예요. 우린 이런 걸 시스템 페일이라고 하죠. 어떻게 3명의 아이가 사라졌는데 몇 년 동안이나 커뮤니티, 친척, 학교 아무도 몰랐냐. 원래 학교에서 애가 안 나오면 확인을 하잖아요. 보니까 이 엄마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 전학 간다고 한 거예요. 이 애들 셋을. 근데 이 학교에서 새 학교로부터 성적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만 받고 실제로 수업에 등록했다는 서류는 안 받았는데, 그냥 전학 처리하고 학생 명단에서 이 새 아이의 이름을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 전학 가기로 한 새 학교는 등록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니까 전학 안 오나 보네. 취소시켜 버리고. 이 학생 명단에서 제외만 안 됐어도 3명의 애들이 5년이나 방치되지는 않았을 텐데. 그래서 지금 미시건주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을 명단에서 제외하기 전에 해당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등록됐다는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이 엄마가 가까운 친척들한테는 애들 뭐 누가 베이비시팅 해주고 있다, 아빠한테 있다 거짓말하고, 애들 할아버지, 그 감옥 갔다 오던 애들 아빠의 아빠, 이 애들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 같은 가족 이벤트에 초대를 몇 번이나 하고 연락해서 애들 좀 보자고. 그러면 이 엄마가 맨날 nope,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.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대당하고 방치된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된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길들여진다고 해요. 우리가 보면 아니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데 밖에 도움 요청하면 되잖아, 나와서. 근데 이 어린애들은 엄마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, 나가면 혼나니까 그냥 집안에서 케어해줄 부모도 교육도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념, 규칙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잠 오면 여자애들은 바닥에 피자 박스 위에서, 첫째 오빠는 똥으로 범벅된 매트리스에서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엄마가 사다 준 음식 먹고 TV 보고 게임하다가 자고, 그냥 그게 당연한 자기들의 삶인 거야. 그리고 2025년에 12살, 13살, 15살이면 2020년엔 7살, 8살, 10살이잖아요. 11살이면 초등학교 5, 6학년인데 보통 한 4학년만 돼도 기본적인 위생관념, 생활기술 같은 건 다 알 나이잖아요. 혼자 샤워하고 엄마랑 무슨 옷 입고 학교 갈 건지 싸우고. 근데 10살짜리 애가 진짜 기본적인 양치, 화장실 가고 뒤처리 이런 걸 못한다는 건 그 훨씬 전부터 방치돼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예 배워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.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엄마는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냐? 이 애들이 사는 집에서 6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.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리면서.
지는 화장하고 꾸미고 클럽 놀러 다니면서 아니 이 손톱 아크릴릭 이렇게 길게 하면 뭐 미시간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LA에서는 한 400~500 불씩 하거든요. 지 손톱에는 400~500 불씩 쓰면서 얘네 애들 방치해 놓고 놀러 다닌 거잖아. 진짜 미친 인간 아니냐고. 이 이사 간 집에서 혼자 살았는지 뭐 누구랑 같이 동거를 했는지 그런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이웃 증언에 의하면 이웃 애들이랑 막 놀아 주면서 자기 애들은 애 아빠한테 갔다고. 자기 가족이랑 친구들한테도 애들 잘 있다고. 내가 요즘 돈도 없고 힘들어서 할머니가 키우기로 했다고. 이 미친 엄마는 애들 발견되고 바로 체포됐는데 아직 왜 자기가 낳은 자기 친자식들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나. 1급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제일 그 정도가 심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말하는데요.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학대하거나 뭐 고문에서 심각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아동을 방치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요. 미시건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. 켈리는 현재 오클랜드 카운티 제일에 구금돼 있는데 처음에 그녀의 보석금은 250 million 하나로 3,700억. 판사가 얼마나 빡쳤는지 숫자로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새 판사가 이거 보고 이건 너무하다고. 보석금이 처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보석금을 현금 5만 달러 한 7~8천만 원 정도로 낮춰줬다고 해요. 검사는 복지 사기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애들 그 집에 방치해 놓고 애들 보조금으로 거의 3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. 진짜 미친 사람이야. 이런 웰페어 프로드, 복지 사기는 500불 이상이면 최대 징역 4년 또는 5,000불 벌금형이라고 해요. 근데 뭐 얘는 이미 종신형 받아야지. 이 새아이들은 병원에서 건강검사 받고 케어하우스로 옮겨져서 거기서 심리치료 받으면서 조금 안정을 찾고 현재는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이 지금 미국 시스템과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. 2025년에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새아이들이 겪은 끔찍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, 옷, 책,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면서 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해요.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만 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. 이 새아이를 위한 페이팔 도네이션도 오픈했는데 단 6시간 만에 거의 2만 불이 모였고 이 새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후원 신탁 기금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학대에서 살아남은 새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. 아직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만 전해드렸는데요. 재판 결과가 나오면 영상으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ee you!